다단계 사기 추적기에서 공개하는 모든 영상은 다단계 사기에 가담하면 형사처벌을 피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다단계 사기로 벌어들인 불법적인 소득은 반드시 과세 대상이 되며 체납 시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오르는 현실을 소개한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성공하길 바라며 당신의 미래를 스스로 망치지 말기 바란다. 범죄 일람표란 같은 피의자가 같은 형사사건에서 저지른 범죄 사실이 너무 많을 때 그 각각의 범죄 사실을 유커원칙에 맞춰 기록한 것을 표의 형식으로 정리한 문서다. 아이데스홀딩스 사기 사건의 우두머리 김성훈의 형사사건에도 범죄 일람표가 작성되었다. 이 범죄 일람표에는 피해자들의 이름과 투자일자, 투자금액, 월수익률 등이 정리되어 있다. 아이데스홀딩스 대표 김성훈의 고등법원 범죄 일람표는 35,040건 1조 738억 원의 사기 내역이 담긴 범죄 일람표 1과 35,451건 1조 982억 원의 사기 내역이 담긴 범죄 일람표 2와 514건 179억 원의 내역이 담긴 범죄 일람표 3으로 작성되어 있다. 이 범죄 일람표는 2016년 9월 김성훈의 긴급체포 당시 본사의 전산자료를 근거로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내용과 김성훈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본사 전산자료에 투자 내역이 누락된 피해자들이 직접 수사기관에 자신들의 투자 내역을 제출하여 추가된 피해 내역들이 첨부되어 있다. 이렇게 투자받은 자금을 어디에 썼는지 살펴보자. 김성훈의 1심 판결문에 기재된 아이데스홀딩스 자금 사용처는 다음 표와 같다. 아이데스홀딩스 김성훈이 실제로 사기쳐서 벌어들인 전체 금액과 모집책들이 가져간 전체 수당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 이야기는 김성훈의 범죄 일람표에 57건의 계약 내용이 누락된 모집책이 사기꾼 김성훈의 파산 선고 이후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였지만 채권 신고 전액 채무부존재로 부인당하고 국세청으로부터 사기쳐서 번 돈에 대해 과세당한 이야기이다. 본 심판 청구의 취지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2억 6,200만 원의 과세를 취소해달라는 것이다. 처분 경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이데스홀딩스 사기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고는 아이데스홀딩스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며 28회에 걸쳐 6억 1,800만 원을 투자하였고 월 2%의 이자를 받았다. 이 모집책은 사기꾼 김성훈의 파산 선고로 인해 파산재단에 채권 신고를 하였는데 채무부존재로 채권을 부인당했다. 파산 사건에서 채무부존재라는 말은 이자, 배당금 또는 수당으로 가져간 돈이 신고한 채권 금액보다 많기 때문에 채권이 부존재하다는 말이다. 따라서 이 모집책은 자신이 28회에 걸쳐 투자한 6억 1,800만 원보다 더 많은 수당을 챙겨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세청은 이 모집책의 계좌를 추적한 결과 이 모집책은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들의 돈을 김성훈의 계좌가 아닌 자신의 계좌로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날에 김성훈을 대신하여 이 모집책이 대신 지급한 사실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 모집책이 대신 이자를 지급한 금액은 과세 대상 금액에서 제외하였다. 이 모집책의 심판 청구는 기각되었다. 이 모집책의 판결문에 재미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모집책처럼 수당을 받은 다른 본부장이나 영업팀장들의 부당 수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했고 그중 일부는 이 모집책처럼 심판 청구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불복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는 것이다. 이 모집책은 조세심판 청구를 기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못 내겠다며 행정소송을 진행한다. 이제 행정심판 판결 내용을 살펴보자. 이 모집책이 아이데스 사기 사건으로 벌어들인 수익금 및 모집수당은 약 8억 2천만 원이다. 국세청은 이 모집책에 대해 2020년 4월 20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서면 조사를 했다. 그리고 이자의 신한은행 계좌 내역을 확인했다. 이 모집책이 김성훈 대신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했다고 주장한 금액은 과세 대상 금액에서 제외하였다. 이 모집책이 5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 8억 2천인데 자신이 김성훈 대신 이자를 지급해줬다고 징징거리니까 국세청은 약 7천만 원 정도를 과세 대상 금액에서 빼주었고
7억 5천 정도의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수입 금액을 한번 보자. 자신이 투자한 돈에 대해 받은 이자 수입은 5년간 총 3억 원 정도다. 투자하면 돈 된다고 속여 투자 유치를 한 모집 수당은 2014년도에 이미 자신의 이자 수당을 뛰어넘었고 5년간 벌어들인 돈이 총 4억 5천 가까이 된다. 그럼 이 모집책은 세금으로 얼마를 내야 할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의 본세는 약 1억 6천이다.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데 4년간 가산세만 1억 원이 넘는다. 위 표에 나와 있는 세금을 납부하라고 통지를 한 날짜가 2020년 9월 10일이었으니 2013년도에 벌어들인 660만 원은 7년 후에 과세를 당해서 가산세가 570만 원이 넘고 2016년도에 벌어들인 7,600만 원은 4년 후에 과세를 당해서 가산세만 4천만 원이 넘었다. 이렇게 해서 2020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총 2억 6천만 원이 넘는다. 이 모집책은 2020년 1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21년 11월 기각 결정을 받았고 이 행정소송의 판결도 2023년 5월 18일 기각되었다. 이 모집책이 아직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2025년 현재 체납액은 5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 모집책은 김성훈 파산 사건에서 4억 8천만 원 가량을 채권 신고하였고 3,780만 원 가량을 지연손해금으로 신고하였다. 이 금액을 가지고 파산관 제인이 작성한 시부인표에서 이 모집책이 누군지 찾아보자. 시부인표 432페이지 4993번 49년생 이씨와 채권 신고금액 4억 8,068만 2,320원. 이자 손해금이 3,786만 2,320원으로 똑같다. 판결문에 보면 2018년 파산 선고가 나던 즈음에 아이데스홀딩스 대표 김성훈과 채권자들 사이에서 사실확인서가 작성되었다고 나온다. 사실확인서는 계약 건수 몇 건, 원금 얼마, 상환액 몇 건, 상환 금액 얼마, 이자는 얼마,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이 내용은 전산 시스템상 확인된 것이다라는 내용이다. 이런 사실확인서가 왜 필요할까? 김성훈의 범죄일 남표를 보면 49년생 이씨의 계약 내용은 500만 원 투자금에 월 0.8%의 수익을 얻는 오퍼튠 계약 단 한 건만 나온다. 범죄일 남표에는 모집책 이씨의 58건 계약 중에 57건의 계약이 누락되었고 투자금 9억 2,700만 원이 누락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아이데스홀딩스 대표 김성훈의 1심 판결문에 나온 돈의 사용처를 보면 지점장 및 모집책 등에 대한 유치 수수료 지급으로 총 2,562억 원이 쓰였다. 김성훈 파산 선고 이후 김성훈 파산재단에서 작성한 2차 시부인표를 보면 전체 채권 신고 금액은 약 7,958억 원이고 시인액은 약 5,483억 원. 부인 금액은 약 2,474억 원이다. 모집책들이 가져간 수수료 2,562억 원과 시부인표에 나오는 부인 금액 2,474억 원을 보면 김성훈의 파산으로 인한 채권 신고에 단 한 푼도 손해를 보지 않은 모집책들이 대거 채권 신고를 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 시부인표에 투자해서 사기당한 금액보다 더 많은 수당을 가져간 것이 확인된 채무부존재로 검색을 해보면 479건이 내용이 나온다. 그리고 김성훈과 같이 형사처벌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지점장 또는 본부장과 그 가족들이 공동불법행위로 부인된 54건의 내용이 나온다. 또한 일반 피해자들보다 더 많은 이자 배당을 받았다는 금액은 2위로 검색하면 총 6,014건의 검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를 근거로 추정해보면 약 2,500억 원 상당의 불법 다단계 수익을 얻은 모집책들에 대해 국세청이 과세를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과세는 과세 전 적부심사, 조세심판, 조세불복 행정소송, 고등법원 항소, 대법원 판결, 국세청 고액체납자 명단 및 지자체에서 매년 발표하는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에 언급한 아이데스홀딩스 서울지점 모집책 49년생 이씨는 고등법원까지 조세불복에 대한 기각 결정을 받았고
현재 대법원 항소를 진행 중이다. 현재 이 씨는 2003년 납기인 주민세 등 8건 5,200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해 지방세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되었고, 대법원 항소가 끝나면 국세청 고액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시간에는 2010년까지 양도소득세 등 총 4건 4억 6,3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해서 2016년에 이미 국세청 고액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되었던 아이드솔딩스 회장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겠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